네, 안녕하세요. 먼저 궁금한 게 미사일 네. 가운데 탄도미사일은 뭐예요?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이제 표적을 정해가지고 하나의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탄도라는 건 궤도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그 궤도를 따라서 자체 엔진에 의한 추력으로 비행하는 일종의 어떤 폭발체. 예. 예, 이걸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같은 탄도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탄도 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 그건 순항 미사일이라고. 이거는 아, 굉장히 고도가 낮고 탄도가 정해진 게 아니라 제멋대로 막 지형지물을 피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경우는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또 해가지고 이건 다른 미사일인데 이건 속도가 느리고 좀 작습니다. 근데 네. 탄도 미사일은 대규모의 무거운 탄두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갖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탄도 미사일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 가운데는 탄도미사일 아닌 순항미사일은 없는 거죠? 오히려 순항 미사일이 거리는 더 멀리 1000km 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 탄도 그런 경우? 미사일 우리 한국군이 갖고 있는 순항 미사일이 1000km가 넘습니다. 네, 네. 반면에 탄도 미사일은 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다양하지만 아까 예, 말씀드린 원리대로 궤도를 따라서 엔진의 추력에 의해 가지고 예, 비행하는 그런 예.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탄도미사일이 더 무거운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대목이 아무래도 중요하군요. 무거운 미사일이 뭐 산을 피해 지형지물을 자유자재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군 당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불렀고 미국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러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거리 발사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거리 발사체는 그 발사된 게 뭐 대포일 수도 있고 미사일일 수도 있고 네. 모든 걸 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퉁치는 개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군 당국이 4일날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단거리 발사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맞아요. 표현했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중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4일날 쏜 거하고 어제 쏜 게 그럼 다른 거냐? 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거냐? 예, 예. 그거는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는 정보로 봤을 때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를 아, 하나는 서쪽에서 쐈고 한쪽에서는 동쪽에서 쓴 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좀 멀리 쐈을 뿐이고 동쪽에서는 좀 가깝게 쏜 것인데 네, 네. 지금 거의 유사한 무기 체계를 쓴 것 같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과거 구소련에서 운영을 했던 이스펜다로 이스, 북한판을 갖다가 이스칸데르 북한판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 뭐 멀리 싸건 가까이 싸건 간에 동해에서 싸건 서해에서 싸건 간에 네. 똑같은 미사일이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달리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다. 알겠어요. 예, 예. 그 이스칸데르 북한형 미사일이라면 그건 탄도 미사일입니까? 그냥 미사일입니까? 아니 이 부분도 자꾸 이제 말을 좀 이상하게 정부에서 하는데 예. 미사일 맞습니다. 탄도 미사일 그것도. 예, 어. 탄도인 미사일 맞습니다. 어. 대포도 아니고 순항 미사일도 아니에요. 네, 네. 다만 네. 탄도 미사일을 보통 개발하는 목적은 멀리까지 탄도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미사일은 멀리 못 나갑니다. 아. 굉장히 가깝게 날아가서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전략 무기가 아니라 전술 무기라고 하는 건데 예. 그냥 미사일 치고는 좀 창피하죠. 이게 사거리 고도가 다 낮으니까. 네, 네. 그래서 자꾸 미사일이라고 인정하길 꺼려하는데 아니 뭐 새총도 총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예. 그런 예. 면에서는 그걸 뭐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고 탄도 미사일이 맞다. 그런데 네. 대부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미사일과는 좀 다르다. 예, 예. 예,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이러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걸 다 계산해서 지금 쐈겠죠. 지금 유엔에서는 1000km 이하짜리 탄도 미사일은 그동안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어쨌든 미사일 같지가 않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또 자기네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하와이, 괌에 직접 위협이 안 예, 되니까. 예. 그리고 하도 자주 쏘니까 예. 그 일일이 뭐 대응할 수도 없고 전략적 단위에서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 예, 이런 것만 그 규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을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국제 결의안 위반 아니냐 네. 이렇게 따지면은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일일이 규제하는 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유엔에서 묵인해왔던 것이죠. 예. 그즉 문구에는 모든 탄도미사일이라고 써 있으나 1000km 이하짜리는 그동안 유엔에서 문제 삼은 바 없다. 그리고 그걸 없습니다. 알고 북한은 이런 걸 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걸 뻔히 이제 경험칙으로 알고 있는 북한이 이런 어떤 그 경계선에 딱 걸치는 정도의 도발을 한 것이지. 예, 예. 예, 이게 이제 새삼스레 이걸 갖고 막 제재하고 이러면은 또, 기존의 어떤 기준하고 다르지 않냐 하면서 또 네. 다른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경계선에 걸치는 도발을 한 의도는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이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 북한이 뭘로 안보를 할 거냐. 그래서 자체 안보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네. 전술훈련을 한 것이다. 예, 예. 이런 정도는 이제 소극적인 해석이죠. 예. 그리고 상당히 일리 있습니다. 사실은 핵이라는 보검을 내려놓는 마당에 북한의 안보 불안이 없겠어요. 예, 예. 이제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하면은 당연히 내부의 보수 강경파가 예. 아니 그럼 뭐 우리는 다 내주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하며 반발할 수 있으니 예. 대내적인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훈련이 필요했다. 예. 이런 어떤 북한의 내부 정치의 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소극적 해석이고. 그럼 북한도 스스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그런 주장을 펴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예. 그런 군사적 의미를 초월해서 미국에다가 북한식 셈법에 맞는 협상을 빨리 응하라는 독촉장을 보낸 것이다. 네, 네. 그래서 만일에 자꾸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은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얘기했던 새로운 길, 예. 그걸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암시함으로써 예. 하나의 북한의 협상의 판짜기 차원에서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적극적인 해석입니다. 그 시그널 독촉장에 미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탄 발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연말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고, 예. 또 트럼프도 천천히 풀겠다고 한 만큼 예. 어떤 연말까지 전략적인 도발에 를 감행하리라는 개연성은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예. 이제 상대방의 코터를 자꾸 건드리고 예. 이 신경줄을 툭툭 건드려 가지고 예. 이제는 본인한테 주목하도록 네. 이제 북한에 주목하고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일종의 어떤 압박성 메시지가 아니냐. 네, 네. 그런 정도가 무난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마침 또 식량 지원 얘기가 나오고 한미 정상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바로 게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바로 앞둔 그날 이건 또 뭔가요? 어떤 시점을 고르는 의도도 있을까요? 북한은 항상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 매우 정교한 고려를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북한이 화성 14호 미사일을 쏠 때라든가 핵실험을 할 때가 주로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하, 또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굉장히 세심하게 고려하는 흔적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고 나가지고 한동안 교착 상태에서 최근에 비건 미국의 특별 대표가 한국에 와 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취임 2주년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겹쳐 있을 때 한번 압박을 하는 네. 이런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훨씬 극적인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골랐을 것이다 이 말씀이고. 네, 그럴 수 있죠. 아직까지 미국의 태도는 협상으로 가자는 태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될까요? 저는 5월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예. 어떤 협상의 새로운 판이 깔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아, 남북 대화도 그렇고 북미 대화도 그렇고 이게 마냥 그 시간을 죽이면서 그렇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아니고 네네. 또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불확실성이 고조됩니다. 맞아요.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가 후반기로 거의 진입한 마당에 네. 또 미국의 민주당이 계속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공격했을 때 얼마만큼 인내심이 있겠냐. 알겠어요. 예, 그런 점들 때문에 불확실성은 미루면 미룰수록 커지니까 네. 그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식량 지원은 그냥 계획대로 하는 게 좋다고 보시죠? 김종대 의원은? 이 식량 지원 문제를 너무 떠드는 거는 오히려 식량 지원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아, 북한같이 자존심 강한 예, 국가가 예, 예, 마치 어떤 빌어먹는 비루한 처지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예. 예. 그냥 평양박치기로 들이받거든요. 밥 예, 예.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런 예. 점에서 이런 문제를 취급하는 정부의 그 최근의 행태가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더 북한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실질적 성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알겠습니다.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